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포항에 살고 있는 아들 부자 42살 여성입니다. 지금은 가정주부로 남편의 내조와 아이들 케어에 힘쓰고 있답니다.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랴 아이들 등교시키랴 정신없지만 밀린 집안일을 하고 커피 한 잔을 하며 사연을 챙겨 듣는 게 유일한 낙이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빵과 케이크 만드는 일을 좋아해 대학도 제과 제빵학과를 나왔고 결혼하기 전까지 쭉 빵과 케이크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좋은 기회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지금까지 푹 쉬고 있네요. 아이들은 제가 만들어주는 디저트를 가장 좋아합니다. 어려서도 마트에서 파는 과자도 먹이고 다 해봤지만 웬만하면 제가 직접 만들어 먹였어요. 잘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뿌듯하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경상도 남자답지 않게 저한테는 한없이 다정한 남편과 그런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들 덕분에 든든하고 행복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연을 듣다 보니 시댁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아서 마침 얼마 전에 겪었던 제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28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해 지금까지 시집살이를 겪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조금 늘긴 했지만요. 칭찬도 계속 들으면 비꼬는 말처럼 들리듯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가끔은 토가 지나칠 때도 있어요. 참는 것도 한계지 자꾸 아이들의 흉을 보니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어머니와 한바탕 했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도 왜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내냐며 뭐라고 했지만 제가 그랬던 이유를 아시자마자 오히려 시어머니를 더 혼내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칠 만에 저한테 사과를 하고 그 일은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저희 부부에겐 떡두꺼비 같은 듬직한 아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딸을 원했던 저희 부부는 얼떨결에 사망자를 얻게 되었죠. 나이도 나이인지라 더 이상 임신과 출산이 버거워졌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막내 아들로 만족하기로 했죠. 아이들은 남편과 저를 골고루 닮은 편이에요. 그중 유독 막내 아들은 외탁을 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희 아버지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빼다 박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별로 좋지 않으셨나 봅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른들이 하시는 걱정이겠거니 하고 좋게 넘겼어요. 하지만 들을수록 짜증도 나고 화도 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야 수시로 외모가 바뀌니 그저 오냐오냐 하며 돌봐주셨지만 커가면서 본인들만의 생김새가 자리 잡히자 틈만 나면 저한테 아이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누굴 닮았냐부터 시작해서 왜 저렇게 행동을 하냐는 등 점점 사소한 것 하나까지 큰 의미를 두시며 딴지를 걸곤 하셨죠. 가만히 잘 계시다가도 본인 눈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무조건 험담을 하고 보셨습니다. 쟤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행동한다니? 밥은 또 왜 이렇게 깨작깨작 먹어? 도대체 누구 닮아서 편난 건지. 쟤는 왜 이렇게 까탈스럽니? 정말 유발라도 한참 유발나는구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매번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진전머리 나겠죠? 다행히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그런 소리를 하실 때마다 며느리 상처 주지 말라며 윽박을 지르셨어요. 토끼같이 귀여운 손자들한테 그런 소리를 해대고 싶냐며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며느리 사랑이 대단하신 분이라 그런지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시어머니가 말만 저렇게 하실 뿐이지 또 행동하시는 건 그렇지 않아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이들 옷 사입히라며 용돈도 보내주시고 아이들 생일 때면 갖고 싶다던 선물도 꼬박꼬박 사주시고 여러모로 챙겨주시거든요. 언행불이시라는 말이 있듯이 행동은 정말 여느 할머니들과 다름없지만 말로 점수를 다 깎는 분이 우리 시어머니십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란 탓에 저도 일을 해보고 싶어 앙금플라워 클래스를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집 근처에서 앙금플라워를 이용한 떡케이크, 디저트를 만드는 저만의 가게를 차리고 싶었거든요. 그날은 수업이 조금 늦게 끝나서 부랴부랴 운전을 해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몇 통 와 있길래 운전을 하며 연락을 드렸죠. 아이들을 맡기고 온 탓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가는 길을 재촉하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전화를 받으시고는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너는 애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전화를 안 받니? 왜 이렇게 늦게 받아? 어머니, 저 오늘 수업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애들 봐주시느라 힘드시죠? 제가 빨리 갈게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긴 저녁밥 해먹이는데 어찌나 까탈스러운 건지. 내가 다 짜증이 나더구나. 누구 닮아 가리는 게 많노. 해주면 해주는 대로 먹을 것이지. 그리고 뭐 해달라는 게 이렇게 많니? 평소에 너 애들 어떻게 해먹이는 거야? 내가 해주는 음식 맛없다고 난리다. 애비도 그렇고. 제가 해주는 음식을 주로 먹어서 그럴 거예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이도 밖에서 밥 잘 안 사 먹고 집에 와서 먹잖아요. 애들이 속 많이 썩였죠. 죄송해요. 내 음식이 맛없을 리가 없잖니. 입맛이 그렇게 까다로워서야 어디 가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겠냐? 외식을 해도 이거저거는 뭐가 많이 들어갔네. 어쩌네. 애들이 벌써부터 그러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니? 얼마 전에 그이가 어머니 음식 맛이 조금 변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빨리 갈게요. 운전 중에 연락드린 거라 통화가 조금 그래요. 그렇게 통화를 끊고 부랴부랴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저와 남편도 아이들을 데리러 갈 겸 시댁에서 저녁을 먹기로 해서 그쪽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과 시부모님, 남편과 함께 도란도란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귤을 까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또 아이들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죠. 저도 사람인지라 같은 말을 듣기 짜증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시아버지도 계시는 자리에서 선뜻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도훈아, 아까 할머니가 핸드폰 그만 보라고 했지? 너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휴대폰에 빠져 살면 공부는 언제 하려고 그러니? 누구 닮아서 저렇게 고집이 세나 몰라. 그리고 윤희 너도 아까 편식하더니 지금도 과일 안 먹는 것 봐. 과일도 먹고 야채도 먹어야 살이 안 찌지. 맨날 그렇게 편식하니까 살만 디룩디룩 찌는 거야. 엄마는 말랐는데 왜 너만 살이 찌겠어? 이 할미 말 들어라. 어머니, 도훈이 휴대폰을 제가 하루에 볼 수 있는 시간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일정 시간 지나면 핸드폰 자체가 잠겨서 볼 때 보기 냅두세요. 예, 그래도 그렇지. 어른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그게 뭐니? 누가 보면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잡고 사는 줄 알겠더라. 그 부분은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하루에 1시간이라 조금씩 쪼개서 본 게 아마 자주 봤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 가면 잘 타일러 볼게요. 그리고 유은이는 말이다. 왜 유독 살이 쪄서는 내가 보니까 허구한 날 고기 햄버거 그런 것만 먹으니까 살이 찌는 것 같다. 평소에 야채 잘 안 먹지? 어떻게 쟤만 뚱뚱하냐고. 유은이 야채도 잘 먹고 다 잘 먹어요. 많이 먹어서 그렇지. 학교에서 회장 친구가 피자 썰다고 하더니 그거 먹고 와서 밥이 잘 안 넘어갔나 봐요. 이해해 주세요. 어느 정도 분위기를 눈치챈 남편이 시어머니를 제지했죠. 저는 꾹 참고 최대한 좋게 좋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잔소리 폭격에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참에 한마디 해야겠다 생각하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이 사람도 다 알아들어. 꼭 매번 그렇게 잔소리를 하셔야 해요. 애들이 밥을 좀 안 먹으면 어때? 먹기 싫은가 보지. 까탈스러운 거 나 닮아서 그런 거고 내 핏줄이니 그게 어디가? 그러니 그만 좀 해요. 예, 내가 뭘 얼마나 했다고 그러는 거니? 얘들이 까탈스럽기는 이게 다 외탁에서 그런 거야. 생긴 것부터 봐라. 지 외알비를 아주 쏙 빼다 맞더니. 특히나 막내는 아주 판박이야. 그러니 저 모양이지. 어떻게 가르쳤길래 애들이 하나같이 저 모양이냐고.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시면 안 돼요? 애들이 아무리 외탁에 끼로서니 애들이 애들 같은 행동을 하지. 뭘 어떻게 해야 어머니 수준에 맞춰드릴 수 있을까요? 한복 입고 다도라도 배울까요? 애들이 애들다워야 애들이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기준에 어떻게 맞춰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 말이면 단줄 아니? 기준이랄 게 뭐 있어? 그저 어른들 말씀 잘 듣고 밥 잘 먹고 괜한 까탈 안 부리고 그러면 되는 거지. 너희들은 아무리 내 손주라지만 유별나서 그런다. 예, 기분 나쁘니? 네, 기분 나빠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애들 험담하시니 제가 기분 좋을 리가 있겠어요? 외모야 엄마나 아빠 닮으면 그만인 거고 왜 저희 집까지 들먹이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애들이야 그렇다 치고 이이는 누구 닮아서 음식 가리는 게 많고 그렇게 까탈스러운지 말씀해 주실래요? 음식하는 것 때문에 신혼초에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너 지금 시애미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니? 나를 닮기라도 했다는 거냐? 전 이때다 싶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다다다 싹 붙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그대로 쏙 빼닮았죠. 식성부터 술버릇 까탈스러운 것까지
모두 다 시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시아버지를 닮은 건 다정함 정도였죠. 시아버지는 술을 못 드셨거든요. 어머니가 자꾸 얘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김에 저도 한마디 할게요. 이인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세요? 저는 회 좋아하는데 날 건 못 먹는다고 한 번도 같이 먹어본 적도 없고 지난번에 감자탕을 먹으러 갔는데 이 감자탕에는 조미료가 들어갔네 어쩌네 하는 통에 감자탕이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몰랐어요. 너 지금 이 시험이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해보자는 게 아니라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는요. 술 마셔놓고는 취기에 저한테 애들이 어쩌니 저쩌니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술 못 드시는 거 다 아는 사실이고 어쩜 그리 술버릇까지 어머니를 똑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말 다 했냐 지금? 이게 시애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기껏 생각해서 백화점에서 비싼 옷 사입혔더니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재질이 어떻네. 입을 거면 그냥 입지. 꼭 그렇게 몇 마디씩 해서 사람 민망하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감자탕집에서도 그렇고 외식만 했다 하면 음식 평가하느라 정작 같이 먹으러 간 사람들은 곤욕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밥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시애미한테 할 소리야? 너 지금 시애미 욕 보이는 거니?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는구나. 제가 그냥 내내하며 알았다고만 하니까 어머니가 끝도 없이 잔소리를 하시길래 저는 평소와는 다르게 좀 세게 맞받아쳤어요. 안 그러면 안 멈추실 것 같았거든요. 저와 어머니가 목소리가 커지자 아이들은 눈치를 보며 방으로 들어갔고 시아버지와 남편도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며 그만하라는 뉘앙스를 풍기셨죠. 어머니, 전 제가 지나치다고 생각 안 들어요.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평소에 어머니가 얼마나 잔소리를 하시는지 아세요? 잔소리도 그냥 잔소리 아니잖아요. 말이 좋아서 그렇지. 까놓고 말하면 애들 험담하시잖아요. 애들도 하나의 인격체고 각자의 개성이 있는 건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듯이 어머니 기준에만 맞춰서 이야기하시면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조금 전에도 그러셨잖아요. 휴대폰 어쩌고 얘가 살이 쪘네 어쩌고. 차라리 뒤에서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애들도 다 듣고 있는데 제가 다 민망했네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내가 내 손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험담이냐고. 그럼 다 똑같이 말할 겁니다. 왜 손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제 말이 틀렸나요? 당신도 그만해.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엄마가 아무리 그러기로 쓰니 당신이 그렇게 맞받아치면 안 되지. 뭐가 안 되는데 내 새끼 욕먹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당신은 당신 자식이 그런 소리 들으면 화도 안 나? 어머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야? 그럼 나도 남의 집 애들 험담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래도 돼? 자기도 똑같아. 어머니가 계속 이러는 거 알면 자기가 먼저 말려야지. 그걸 그대로 듣고 있니? 어머머머, 내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나 듣고 앉아있고 시애미가 걱정돼서 몇 마디 했기로써니 굳이 네가 이렇게 나오겠다며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게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건너가거라. 가만히 있지 않으시면 내 칙식이라도 하시게요. 어머니는 저한테 할 말이 없으셔야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너무 심하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도 앞으로 이런 식이면 가만 못 있어요. 차라리 저를 욕하세요. 애들 가지고 뭐라 하시지 말고요. 어머니 손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싸붙이자 시어머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지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어디 틀린 말 한 건가요? 시어머니는 토라지셔서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엄마한테 꼭 그렇게까지 받아쳐야 했어? 그러려니 할 순 없어? 라면 나무라더군요. 어찌나 그 모습까지 똑같은지 제가 한마디 하려는 찰나 시아버지가 저를 가로막으셨어요. 애미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입이 없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던 게 아니야. 괜히 끼어들었다가 더 큰 싸움 날까봐 참고 있던 거지. 그리고 성진이 너도 마찬가지다. 네 엄마가 평소에 너무하긴 했어. 내가 잔소리 좀 하긴 했지만 어쩜 저렇게 고쳐지지 않는지 모르겠다. 아가, 내가 다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그러실 수도 있죠. 매번 저러시니까 제가 화나기도 하고 참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만 물러가는 게 좋겠구나. 성진이 너, 네 처를 감싸야지. 네 엄마랑 똑같이 잔소리하려고 들면 넌 평생 밥도 못 얻어먹고 산다. 힘들게 애들 돌보면서 너 뒷바라지 하는데 미안하지도 않냐?
나는 너 그렇게 안 가르쳤다. 아버지, 제가 뭘요? 이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내가 보기엔 네가 틀려도 한참 틀린 것 같구나. 너 평생 밥 얻어먹기는 틀렸다. 지 마누라 편 들어줘도 모자랄 판에 지 엄마 편만 들고 있으니 넌 혼나도 한참 혼나야 돼. 네 엄마는 내가 알아서 잘 달랠 테니 넌 집에 가서 며느라기한테 실컷 혼나봐라.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큰아들은 저에게 속이 다 시원하다며 할머니 많이 삐지셨던데? 하며 은근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참았으면 될 일이었지만 자식 험담을 한두 번도 아니고 면전에 대고 계속 해대는데 누가 참나요? 남편은 왠지 모르게 시무룩해지더니 애들을 재우고 이야기 좀 하자는 겁니다. 굳이 엄마한테 그랬어 했어? 당신이 많이 참은 건 알지만 그래도 식구들 다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또 그러네. 내가 너무하게 몰랐네. 당신은 어디 밖에 나가서 내 새끼가 욕 듣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그건 아니지. 자기 손 주고 아들 자식인데 대놓고 무안 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애들도 인격 있고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대놓고 그렇게 말랐는데 누가 기분이 안 나빠? 난 오히려 애들이 안 따지고 드는 게 대견한데? 조금만 더 유하게 대처하자는 얘기야. 그 자리에서 엄마 얼굴 불크게 만들 것까지는 없었다. 이 얘기지. 끝까지 어머니 편 들겠다는 거야, 뭐야? 내가 어머니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시잖아. 참는 것도 한계고 어머니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해드린 건데 나는 안 되고 어머니는 해도 돼? 말이 되니? 자꾸 어머니 편만 들고 사과를 할 거면 당신도 똑같아. 더 이상 그만 말해. 나도 엄마가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사과할 사람은 어머니야. 당신이 사과할 일 아니야. 앞으로 나한테 이렇게 싸붙이지 마. 당신도 어머니랑 똑같아. 이건 어머니랑 내 문제니까 당신은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다 못해 밟히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알겠어, 미안해. 하여간 당신 성격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집에서 아이들을 보내고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었어요. 적막하던 집에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오신 거였어요. 시어머니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커피, 그리고 달달한 디저트들과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오셨더라고요. 하나같이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시금치가 많이 들어간 잡채며 고기전까지. 그렇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과를 하러 오신 거였어요. 그날 기분은 나빴지만 저희가 집으로 가고 난 뒤 시아버님과 긴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일을 돌이켜보니 자신이 너무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며느라, 내가 처음에 너 시집 올 때 딸같이 생각하겠다던 말 기억나니?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편하게 생각한 나머지 함부로 말을 했던 것 같구나. 지금이라도 이 시엠이 얼굴 봐서라도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련?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평소에 잘 먹던 음식 만들어서 가져왔다. 아침부터 만들었어. 늙은 이 시애미가 철없이 행동했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렴. 앞으로는 네 속 썩이는 말 하지 않으마. 다시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구나. 맛있는 거 먹고 기분 풀렴. 그럼 나는 이만 가보마. 어머니, 솔직히 제가 너무 대놓고 싸우쳤던 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맨날 그런 소리 들으니 정말 우리 애들이 모자란가? 어디 부족한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잘못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사람들 눈에도 정말 그렇게 보이는지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로서는 벅찰 때가 많았어요. 저도 앞으로는 어머니 말씀처럼 노력해 볼게요. 저도 죄송했어요. 이렇게 가지 마시고 저랑 같이 점심 식사하세요. 혼자 먹는 것보다는 어머니랑 먹는 게 맛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어렵사리 저에게 사과를 하시고는 민망하셨는지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를 어찌 그냥 보내겠습니까? 저는 일어서시는 시어머니를 붙잡아 마침 점심시간이기도 하니 같이 먹자고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는 다시 예전 사이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뒤로 저라며 꿈뻑 주는 며느리 바보가 되셨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는 문제였지만 한 번쯤은 그렇게 받아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듯이 당하고만은 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저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한 번은 터뜨리세요. 그런 분들은 말 안 하면 모르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제 사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